일단 우리 룰을 하나 정하죠. 룰. 어떤 PC든지 어떤 뭐 게임방에 있는 PC라든지 아니면 본인 PC라든지 여러분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가 존재를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C 드라이브에는 여러 윈도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게 기본이고요. 혹시 C 드라이브에 여러분 데이터 저장하지 마세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C 드라이브에는 프리미어 프로, 뭐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만 깔아 놓는데 이 수업을 들을 때만 본인 이름의 폴더를 C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기로 하죠. 바탕화면에 만드셔도 되고 C 드라이브에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드세요.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는 모든 폴더 결과물은 그 폴더에 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모여서 집체 교육을 하면 저희가 D 드라이브를 구분해 생성해서 거기다 하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C 드라이브에 하시고요. D 드라이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D 드라이브에 하면 안 돼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데 C 드라이브 성능이 아무래도 D 드라이브보다는 무조건 좋을 수뿐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접근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C 드라이브는 최소한 SSD로 하는데 D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SSD를 파티션에서 나눠 놓지 않는 한 하드디스크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느려요. 피스는 희한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안 좋은 쪽, 느린 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D 드라이브로 놓지 말고 C 드라이브에 지금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공하는 편집 보조 자료가 있어요. 교육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육 들어가기 전에 오케이, PR은 프리미어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것만 누를 거예요. 계속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뭐 누르세요? 뭐 눌러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꼭 이거 PR자 2021 버전은 이게 파란색일 거예요. 파란색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2018 버전 써도 괜찮고요. 15 버전까지는 거의 뭐 유사한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가공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우리는 클립이라고 부를 거예요. 클립. 뭐 첫 번째 클립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클립들을 가지고 이건 마치 밀가루, 뭐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할 건데 여기서 좀 이해를 쉽게 잘해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클립이 이 재료까지 포함한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토핑을 위해서 피자를 만들 건데요. 토핑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양념을 친다는 개념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클립들을 앞뒤로 자르고 붙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컷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컷 편집. 그렇게 얘기해요. 컷 편집을 한 다음에 먼저 영상 효과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펑 터지는 효과라든지 스르륵 사라지는 효과라든지 그런 영상 효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음향 효과 이런 거 있죠. 아, 으아, 뭐 부릉부릉, 뭐 투투투 뭐 그런 음향 효과를 깔고 텍스트도 올리고 BGM 깔고, 그러니까 음악은 보통 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음악은 깔아요. 영상 효과하고 텍스트는 올리는데 텍스트 바꿔야겠다. 올려요. 기본 영상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 작업하는 프로그램을 프리미어 프로, 편집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편집 작업 끝낸 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을 때 이 프로젝트, 보통 프리미어 작업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보내주시면 저는 작업한 걸 볼 수가 없어요. 뭐를 하냐면 구워야 돼요. 구워야 돼요. 이걸 한 걸 구워야지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만 보내주시면 이거는 원본 영상을 가져다가 줄을 세운 거에 불과해요. 줄을 세운 거지 너는 여기 들어간 거야 하고 번호를 정해준 거지, 번호를 정해준 게 여기 있는 게 다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래서 굽는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피자가 나오는 거예요. 재료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음향 효과가 틀리고 영상 효과가 틀리고 텍스트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영상을 주고 2인 1조로 제가 많이 시키는데 그럼 두 사람의 영상이 결론은 틀리더라고요. 야, 나와라. 하지 마. 뭐 산다고? 뭐 에어팟. 하나 나올 거예요. 버즈? 에어팟. 자, 아까 나왔던 하지 친구죠. 마. 예, 결론적으로 보면 뭐 하지 한번 마. 보시겠습니다. 뭐 산다고? 에어팟. 버즈? 에어팟. 에어팟? 응. 내일은 다시 버즈? 아니야. 확실해? 진짜 에어팟. 진짜. 글자 굉장히 많이 이번엔 들어가죠. 진짜야. 에어팟이냐 갤럭시냐. 어제 아침에는 뭐 산다 그랬어? 아니요. 에어팟. 어제 아침에는 버즈 산다 그랬잖아. 어제 아침에 에어팟 산다 그랬고 저녁엔 버즈 산다 그랬지. 에어팟하고 버즈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지? 에어팟은 진짜 저음이 둥둥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버즈는 좀 이게 가벼운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요. 기다리던 에어팟이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가 왔고요. 에어팟 본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한마디를 할 테니까 그거에 따라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화면 전환 또는 화면 전환과 준하는 자막 생성 또는 화면 전환, 자막 생성과 준하는 배우들의 카메라가 정지 상태에 있더라도 배우들의 움직임이 2초가 넘어가지 않아요. 빠른 건 1초, 느려도 3초. 화면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배우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계속 붙잡아 두게 만들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냥 봤겠지만 이제부터 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자막이 나오든지 간에 또는 말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빈 공간, 인터벌이 얼마 이내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만 더 볼게요. 유선 충전으로 샀거든요. 빠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야. 제가 또 원래 애플 관련된 전자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따라따라따. 이게 또 이렇게 이걸 또 뜯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잠깐.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네. 따다단단. 뒤에다 이렇게 꽂는 겁니다. 콩나물. 여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보여줘봐. 오. 이거 핸드폰이랑 연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촬영하고 와서. 지금 할래. 지금 못해. 삼촌도 지각했잖아. 나도 지각할 거야. 따서 해. 촬영 다 끝났어? 1분 정도 더 봤죠. 어때요? 화면 전환이 어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화면마다 굉장히 서정적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다큐로 가야 될 게 있지만 트렌드인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집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우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언어를 하나 적용하도록 하죠. 원본 영상, 즉 클립에서 프리미어 프로젝트로 가게 되는 이 현상, 우리는 파일을 불러오죠.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공이 다 끝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현상, 즉 MOV, MP4, AV 형식으로 바뀔 PROJ가 아니고 그 영상을 만들 때 우리 인코딩한다, 굽는다, 내보낸다, 그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영상 편집 끝내고 구워서 저한테 URL 주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워서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프로젝트 영상을 주는 게 아니고 끝에가 뭐뭐.mp4, 뭐뭐.ava 뭐 그런 형식의 파일을 저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따라오기만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프리미어 프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저는 영문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혹시 한글판 있나요? 한글판? 참고로 저도 지금 한글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영문판으로 배우고 영문판으로 익혔어요. 여러분들도 영문판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없나요? 다 영문판인가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듣고 있나요? 리얼타임으로 들어오신 게 좋아요. 오케이, 민경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주나 민경이처럼 표현해줘요. 저 것도 보면 이렇게 한글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한글판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거 영문판으로 가서 합시다. 영문판. 제가 바꾸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한글판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글판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배울 때만 영문판으로 배우세요. 아예 영문판으로 쓰시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울 때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영문판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교육도 영문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하면은 예, 한글판이 왜 이렇게 많지? 오케이.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동시에 가죠.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 폴더로 들어가시면 돼요. 프리미어 프로 폴더에서 보통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굉장히 쉬워요. 딕셔너리라고 있거든요. 딕셔너리. 딕셔너리 들어가면 여러 나라 언어로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들리면 바로 채팅창에 그 말씀해 주시고 다시 들어와 주세요. 딕셔너리로 들어와서 코리아 있지요. 코리아 부분을 여기다가 이 코리아라는 걸 인식 못 시키면 돼요. 이거 괜히 없애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없애지 마시고 코리아라는 걸 인식을 안 시키면 영문으로 바뀌어요. 독일어로는 어떻게 가요? 그거 아직 몰라요. 저는 1이라고 타이핑 해볼게요. 아까 제게 한글로 떴던 거는 아까 봤잖아요. 근데 한글로 뜬 거를 한글로 인식을 못하면 이제 영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관리 작업은 필요하대죠.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끝나요. 된 거예요. 코리아 1의 숫자 1을 제가 임의로 타이핑했어요. 그 다음에 제 프리미어 프로를 오픈시켜 볼게요. 여러분도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한글판인 친구들은 영문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전 지금 읽는 중이고요. 오케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자, 영문판으로 뜬 거예요. 똑같이 했죠? 영문판으로 뜬 거예요. 루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루트는 여기에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딕셔너리예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0의 딕셔너리에 가서 코리아 폴더를 숫자 1을 아무거나 별표해도 상관없고 저는 1이 편해서 그냥 1로 해요. 특수기에 안 써봤어요. 중요한 건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한 조정하라고 나오고 권한 조정 예스 누르면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방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문판으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영문판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한글판이 쉬운데 영문판으로 일단 배우세요. 나중에 폴더 이름이 뭐냐고? 폴더 이름? 폴더 이름 딕셔너리. 폴더 이름 딕셔너리. 이 루트를 제가 여러분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 2020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2021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 뒤숫자는 바뀌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그렇지 맥북하고는 루트 틀리지. 맥북하고 루트 틀리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도비 루트를 찾아가라는 이야기야. 나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윈도우 루트이기 때문에 윈도우 루트대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맥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 맥을 좀 써봤는데 헷갈려.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니까 결론은 어도비만 찾아 들어가면 딕셔너리가 나오고 딕셔너리에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문판이니까 이제 판으로 왔으니까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이거 보여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할 때 똑같이 따라 하면 돼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브라우저를 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본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뉴 프로젝트를 열어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 파일에 뉴를 들어가시면 돼요. 파일에 뉴를 들어가서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뉴 프로젝트예요. 뉴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뉴 프로젝트. 브라우저는 뭔지 아시죠? 내가 어디에 이 영상을 저장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저는 D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가 같아요. 아까 m.nvme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D 드라이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저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알죠? 이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C 드라이브 본인의 이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원래 이런 것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이미 있는 사람은 있다 덮으실 거냐,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조정할 건데요. 이 설정 조정하는 것 자체도 교육이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귀찮아서 다른 데서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런데 자, 이런 화면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런 화면으로 만들어 줄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작업창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창 배치를 먼저 하죠. 그래야지 작업창에 대해 설명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작업창 배치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창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런닝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런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 위한 창이에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유사해요. 자, 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 전체를 하나의 스케치북이라고 보자고요. 스케치북에 첫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쭉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거는 없앨 수도 있어요. 이거는 프리미어 프로를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도록, 즉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데 이런 형식이 좋다, 편집하는데 이런 형식이 좋다. 저는 막 만져놔서 이제 틀린 거예요. 이런 형식이 좋다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추천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필요한 대로 또 만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런닝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런닝은 똑같을 거지만 나머지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프로덕션. 오케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측을 눌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프로덕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프로덕션을 여러분 한번 눌러봅시다. 프로덕션. 누르면 저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저같이 나왔나요? 오케이, 고마워요. 자, 이제부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수업하기 편한 형태로 이 작업판을 배열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스케치북 장들 중에서 우리는 프로덕션 장으로 갖고, 야, 이거 바꾸면 다음에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덕션 장으로 갖고, 여기는 안 가르쳐주고, 네, 없애는 것부터 할 겁니다. 제가 필요한 거. 이 프로덕션,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 모양으로 갈 겁니다. 이펙트 컨트롤, 프로그램, 루미트리 컬러, 프로젝트, 툴바, 타임라인, 오디오 바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이거를 배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와 보세요. 제일 먼저 필요 없는 것부터 날려버릴 거예요. 프로덕션 이런 모양이죠. 프로덕션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3선이죠. 하나, 둘, 셋, 3선. 3선을 누르면 클로즈 패널이라고 나옵니다. 클로즈 패널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클로즈 패널을 시켰다 하더라도 잘못 시켰네? 클로즈 패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땐 어디로 가냐면요. 이 위에 윈도우 있죠.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쭉 있습니다. 아까 없앴던 프로덕션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이걸 다시 체크시키면 프로덕션이 나와요. 물론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다른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덕션은 나온다는 거죠. 일단 필요 없는 거 클로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필요 없습니다. 3선 눌러서 클로즈 패널.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 믹서 필요 없습니다. 클릭, 클로즈 패널. 메타데이터 필요 없고요. 3선 클릭, 클로즈 패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필요해요. 프로젝트는 이 프리미어 프로젝트 창 내에서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우스 왼쪽으로 이런 부분을 꾹 잡은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프로그램 옆에 끝에 가면 초록색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록색 만들어 놓고 왜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파란색. 다시 평행사변이 파란색이 딱 되면은 마우스 왼쪽을 놔줍니다. 띡 놔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법을 알겠죠? 자, 라이브러리 필요 없어요. 좌측 하단에는 클릭해서 클로즈 패널. 인폼 필요 없고요. 클로즈. 이펙트는 필요해요. 이펙트는 이펙트 컨트롤 왼쪽에 놔둘 거예요. 이펙트를 마우스 왼쪽으로 잡고 이펙트 쭉 올려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왼쪽에 파란색이 될 때 띵 놔주면 됩니다. 마커스 필요 없고요. 클로즈 패널. 히스토리 필요 없고요. 클로즈 패널. 미디어 브라우저 필요 없습니다. 클로즈 패널. 자, 그 다음에 우측 부분 여기가 오디오 바가 너무 커요. 오디오 바는 마우스 왼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가 뜨거든요. 마우스 왼쪽으로 잡은 다음에 우측 끝까지 최대한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라고 써있죠. 타임라인이 최대한 길게 빠지도록 놔두셔야지 작업이 편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펙트 컨트롤, 프로그램, 프로젝트 있는데 루미트리 컬러가 없어요. 루미트리 컬러가 없으니까 루미트리 컬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셔서요. 위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루미트리 컬러 있죠? 루미트리 컬러를 일단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저는 프로그램 옆에다 놔두겠습니다.
프로그램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펙트는 이 정도 글자만 나올 정도로 세팅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은 이펙트의 한 3, 4배 정도. 여기는 화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편집 중에 화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처럼 화면 구성해 보시고요. 화면 구성 다 되셨나요? 자, 다 됐으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답변 한번 부탁할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화면 구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처럼 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있어요. 당장 컬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컬러를 빼버리기도 하고요. 이거 2개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프로젝트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자, 설명 들어갈게요. 이 위에 부분, 아까 제가 스케치북 한 장,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얘기했던 걸 우리는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작업 영역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그런데 메뉴바 작업 영역에서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거의 안 불러요. 윈도우에서, 시퀀스에서, 클립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지 이걸 구분해서 부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나하나 패널 없애는 방법 가르쳐 줬죠. 3선 누른 다음에 클로즈 패널 누르면 없어지고요.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새로 이제 패널을 삽입시키고 싶으면 윈도우에서 해당 패널을 클릭을 하면은 삽입이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이에요. 창 배치 끝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창에 대한 사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사용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건가 그런 거죠. 여기를 툴 패널, 여기는 편집 툴. 결론은 다 도구라는 얘기예요.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툴 패널, 편집 툴. 여기가 눌려진다고 해서 왼쪽 부분이 눌려진다고 해서 이 위쪽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 상태로 고정이에요. 다음. 이거 한글이나 한글 영문 다 직관적이에요. 한글 버전으로도 보면은 이펙트가 효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비디오 트랜스니까 비디오 전환 효과, 클립 첫 번째 클립과 두 번째 클립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서 넘어갈지,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효과, 말 그대로 전환 효과가 아니고 비디오 내에 어떤 효과를 줄지, 오디오 전환을 어떻게 시킬지, 오디오에 어떤 효과를 줄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효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고요. 여기서 효과들을 선택을 하면 선택한 효과를 세부적으로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 한글로는 효과 컨트롤, 효과 컨트롤이라고 써 있어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써 있고요. 편집 중인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여기를 쓰지만 자르고 붙이고 효과를 놓을 때는 여기다 놓습니다. 글씨 쓸 때 이외에는 거의 이쪽 타임라인을 건드리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녹색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색상 보정할 수 있는 로미테리 컬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무슨 파일들을 내가 놓고 작업하는지 여기서 적용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했죠? 자, 예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그 첫 번째 시간에 못 들었을까봐 제가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시 예제는 여기에 있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구글 클래스룸을 어디다 써줄까요?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안 들어온 친구 있나요? 다 들어왔죠? 예. 저기에 영상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영상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저 당황을 해가지고 저도 당황이 많이 됐는데, 예. 오늘 텍스트까지 한번 쭉 빼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불러봐 볼게요.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으면 이제 이게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자, 연주는 여기 들어가서 구글 클래스룸 나중에 예제 다운받을 때 여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상을 먼저 다운받으세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다운받는데 어떤 거를 다운받냐면 잠깐만요.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 예제 파일을 제일 먼저 올려놨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예제 파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면 제가 지금 쭉 내려가서 더 안 보이니까 뭘 했어요? 자료 보기를 눌렀어요. 자료 보기를 누르면 이 한 개 한 개 단위의 파일들은 여러분 잘 불러져요. 그냥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Z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를 영상은 뭐냐면 이거 3살 아이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지금 다운받으세요. 3살 아이가 자기를 소개한다면 이렇게 나오면 누르면 다운로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어디 보자. 어디까지 나갈 거지? 자, 픽셀이 다음이니까 오케이. 자연 동영상 셋 사진 10장이에요.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새 창에서 링크 열기가 있어요.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앞쪽 파일만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